성처 상주한미 차조 통시며 수저 적주하면은 입처가 쾌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도 상근 상당대기 20 항하수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현지를 깨닫기 바라마지않습니다. 상당하여 말씀하기를 천진 본살은 까닭없이 밤나무 주장제를 하나 만들어냈다 하고는 땅을 한번 거고 항하수 모래알같이만 부처님이 모조리 속에 어지러운 설법을 하고 있구나 하고는 바로 법자에서 내려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당법문이 왜 선문답의 상당법문에 적혀 있을까요? 불교의 시조인 석존을 비롯하여 과거 철불과 석존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내려 부처님의 신법인 선불교가 격의 소식을 밀교라 하며 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을 해석하고 이론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현교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시기를 천진보살은 까닭없는 밤나무를 주장제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천진보살은 누구일까요? 천진보살 조론설에 보이듯이 정확한 생물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4세기경 480년경 살았던 인물로 부처님보다 800년 후의 인물이다. 북인도 출신으로 산스크리트 이름은 바수반도다. 당나라 현장법사 이전에는 뜻으로 불이하여 천진으로 섰는데 현장 이후에는 세친으로 정착했다고 하는 유시 불교의 시조로 불리는 세친보살이다. 유시사상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사상이란 정의 산스크리트의 번역으로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불교 심리학적 사상이며 다른 명칭으로 유시가 유식론, 유가유시, 유화론, 유식불교 등 특징으로서는 마음을 동작이 작동으로 봐 현상세계를 모두 마음의 표상일 뿐이며 외부 실체는 없다. 인식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인식론적 입장이다. 기원적 정과 중관사상의 공사상이 허무주의로 오해될 위험에 대하여 보암적 용수 이후 약 80년 4세기경 미륵 무창 생인에 의하여 체계적 체화되었고 화학경의 유심조 해심일경의 유심무경사상을 계속 두 번째 유심사상의 핵심 원리는 만법유시 모든 것은 마음이 시기 표상일 뿐 외부의 독립적 실체는 없다는 것이고 무식무경
식 외의 인식 대상을 존재하지 않음이라. 일체 유심주 현상계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식 중심의 팔식체계 제1에서 60 오감과 의식 통상적 인식이다. 제7식은 말라식, 제8식은 아리아식, 윤회의 주체며 모든 업과 종자가 저장된 무의식의 근본이다. 육아행파의 의미는 유식 사상을 따르는 대승불교 학파로 요가 차라라 한정한다. 특징은 유식설을 이론적으로 전개, 중간파와 함께 대승불교의 양대기둥, 공사상과 허무주의의 해석을 보완한다. 정통 요가 학파의 구별은 인도의 유식철학 중 요가 학파 브라만 계통과는 구분된다. 아래식의 발견, 유래와 존재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설명함. 유식학의 대표 사상가들 초기 유식학 3인은 미르 유식사상의 창시자며 제자인 무차에게 유식사상을 전수한다. 대표 저서로서는 육아사지론, 대성장엄 경동송, 무차 미륵의 제자이며 세친의 형이다. 섭대성론, 대성아비달마 집론 등을 저술했으며 육아양파 이론의 체계와 주체인 세친, 무착의 동생이며 초기 소승불교 비판 후 대성으로 전향했다. 유식 20론, 유식 30송, 유식 대성 백법 명문론 등 저술, 인식의 비실체성 주장, 인식은 종자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중기 이후의 유식파는 진나 명학, 불교 논리학의 대상자, 삼분설, 견분, 상분, 자정분을 제시했다. 정리문호는 무상, 사지론 등을 저술했으며 호법은 세천의 주석 확대, 성유식론, 저술, 중국 유식학의 기초가 됨. 안에 세친, 계보, 유식, 인명에 능함, 유식 30종 등 저술. 동아시아의 유식학, 중국은 현장, 당나라 성녀, 인도, 나란다 사원 유학하여 육아사지론, 성유식론 등 방대한 경론을 번역, 법상종의 이론적 토대가 확립되었다. 후기는 현장의 수제자로서 법상종의 초조, 성유식론과 저술경전 50부 주석, 중국 유식학의 집대성, 한국 원광법사, 섭론종 전수, 원처 현장 문화에서 학문 수행을 하고 성유식론 유아지사론 연구에서 발표, 법상종 섭종론 통합한 일성 유식의 체계항립. 원호는 성유식론소, 육아사지론소, 이장의 등 유식학 저수 전체의 아마라식 설과 현장의 아리아식 설을 아우러 한국 유식학의 철학적 깊이를 대변한다. 지통, 지달, 지봉은 유식학을 일본에 전파한 신라 고성들이다. 여섯 번째, 유식사상의 위의 중간의 공사상보다 허무주의로 흐를 위험에서 구체적 인식구조로 해명됩니다. 불교 심리학의 심화, 고대 인도 불교와 불교적 명상관찰을 겸석한 심층 실리 이론, 동아시아 대성불교의 토대며 화엄, 천태, 법상종, 섭론종 등을 이론적으로 기반을 제공했다. 대성기실론의 일심이문 개념과도 통합된다. 결론, 유식사상은 중간의 형이상학적 공사상을 심리적 인신홍조로 구체화하여 마음중심의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수행의 인식을 관계하고 대성불교의 현실적 확장이라는 점에서 불교 철학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유식사상 개요, 유식사상이다. 유식사상, 상크사그리트 비준합자 마토라는 유식학, 유식론, 유식설 혹은 유식불교, 유식육아행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마음의 역할과 구조주의 등 마음의 현상을 밝히는 불교 심리학이다. 일반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정적인 면에서 정의하는데
반해 불교 심리학에서는 정신활동을 동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대 심리학에서 일부 역동적 심리이론을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유식학은 실제적인 수련에 위하여 성립된 불교 심리학으로서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심리학일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이 너무나 번잡해서 옛날부터 힘든 학문의 대명사로 지목되어 왔다. 따라서 까다롭고 방대한 유식의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여긴 최대한 간추려서 논의하겠다. 유식사상은 용수가 정립한 중과사상에서 공사상에 지나치게 허무한 사변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용수가 죽고 80년이 지난 4세기 전말에 대두됐다. 그리하여 유식사상은 중간사상의 공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발전시키다. 즉 용수가 말하는 공의 개념을 영계의 성품을 해석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공을 허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여 내세운 논리가 유식사상이다. 미르 마이트 베야에 의하여 최초로 천명된 유식사상의 미래학 저자인 무착 아상과 그에 이은 무착의 동생 세친 바수반두에 의하여 조지가 되고 체계화됐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다. 그리하여 발만대장경을 손에 넣고 쥐어짜야 남는 것은 마음 심자 하나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유식론적 성격으로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었다. 초기에 6처와 12처에 있었는데 여기서 12처란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의 인식기관에 의하여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 경전인 아함경엔 마음은 일체법의 건물이 된다라고 했으며 마음의 번거로운 중생을 번거롭고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이 청정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대성적으로 유식학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화엄경의 유심사상이다. 그리고 회심멸경에서는 유심무경이라 심의 무경이라고 해서 만법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식의 표상에 불과할 뿐이라도 했다. 즉 인식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상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마음을 떼어놓고는 불교를 논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유식과 유심은 같은 말이고 유식사상은 화엄경 일체유심조 사상과 회심명경의 만법유식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가 유식파의 성구적인 유가사들은 선장을 닦을 과정에서 자각한 갖가지 영상을 담아 식일 뿐이라는 시각이 곧 유식이라 했다. 그리고 유식의 바탕에 현상계의 모든 것은 오직 표식상일 뿐이라는 명제가 이 학파 학설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식 불교는 용수의 중론을 좀 더 현실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삼의 공간인 현실, 즉 대중세계를 인정하고 깨달음적 부처님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간 단계인 보살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구분함으로써 대성불교의 이론을 현실성 있게 체계화했다. 그리하여 열애장 사상이 화엄사상, 천대사상 등과 모두 유식불교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유식불교의 영향을 받은 대성기실론에는 속죄, 심, 생멸문과 진죄, 심, 진여문을 구분하고 일심, 이분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유식학은 중간학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실성을 받아들여 일단 대성불교를 완성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성불교는 유식학의 바탕에서 여러 종파가 부침하게 됐다. 유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유가행파라 한다. 유가행파는 용수의 중간파와 더불어 대성불교의 두 기둥을 이룬다. 유가행파는 유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흔히 유가 유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식사상과 중원사상은 대승불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승불교를 이해하기 못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사상이다. 유가행이란 유가차라는 산스크리트의 한역을 말이다. 요가라는 원어의 발음을 한자로는 유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유가행 즉 요가차라는 요가의 실천을 뜻한다. 말 그대로라면 유가행파는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의 몸을 비틀어가는 체육운동의 하나인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가행파는 요가의 실천에 기반을 두면서 이론적으로 유식설이라는 독자적인 교의를 확립하고서 중간파와 함께 인도에서 상병을 이뤘던 대승불교의 학파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를 굳이 유가행파라는 명칭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인도의 유명한 육파 철학 4세기 굽타 왕조 때 인도에서 확립된 전통 브라만 사상에 속하는 6가지의 철학체계 중의 하나로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몸을 비틀어가며 하는 운동인 요가 수행자들의 불의 요가 학파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불교는 유심론적 경향에 참여 첨예화돼 하나의 특별한 학파를 이룬 것이 유가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식설을 주장하는 유가행파가 독립된 학파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 즉 중간학파의 공사상을 허무주의로 해석하려는 사고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대두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가행파에서는 인간의식을 탐구하다가 아래식이라는 근본식을 획기적으로 발견한 것이다. 이 위에 대한 발견으로 그동안 교리상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윤회의 주체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존재가 산출해내는 근본식 인식작용으로서 제8식인 아래식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것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제7 말라식과 제6식을 배치한 8식설을 주장한 것이다. 유시각의 대가들 유가사지로 미륵은 성녀의 이름인 경우와 보살의 이름인 두 가지가 있다. 유시각의 상시한 미륵은 미륵보살과 다른 실제 인물로 본다. 남인도 바라나사국의 바라문 출신으로 불교의 기에 유시각을 펼쳐서 유가행파를 열어 그 개조가 됐다. 제자로 무차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무차기 편집 출간한 미륵의 저서인 유가사지론, 대성, 장엄, 경농송 등이 있다. 무차 대성불교의 유식론을 체계화하였다. 북인도 간다라구의 수도 푸르샤프라 현재의 파키스탄에 있는 페샤와르 출신으로 세친의 형이다. 처음에는 부파불교 화지부에 출가해 열심히 수행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뒤에 미륵의 가르침을 받게 돼 대성불교의 모든 경론을 연구하고 유식불교를 확립했으며 유가행파의 대표적 논사가 됐다. 유식설을 조직 체계화한 섭대성론을 지었고 그 외에 대성, 아비달마, 집론 등을 저술하였다. 미륵의 지혜조서인 5대 불론을 편집 출간했고 유식사상을 확립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대성경전이 미륵과 무착의 논전에 나타난 유식사상을 초기 유식학이라 한다. 세치는 320년경 태어나서 400년에 열반하신 천친이라 하기도 하고 바수반두라고 언사한다. 무착의 신동생으로 부파불교의 설일체 유부에 출가해 소성교리를 연구하고 대성불교를 비판하고 있었다. 무착은 대성불교를 비방하는 세친의 행위에 염려해 대성불교에 기기했다. 이후 세친은 무착의 유식학을 개성해 이를 완성시켰으며 여러 대성경전을 연구해 대성의 개척자로 불린다. 유가행파로 인도 대성불교의 준이 이루어냈으며 그 유식학을 조직 유식학이라고 칭한다. 조직 유식학은 팔식의 심체, 심왕과 심체의 작용, 심소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들 정신세계와
물질적인 인연관계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말한다. 셰친의 전세엔 푸파불교 시대의 논서인 아비달마 구사론이 있고 미륵 무착은 이루어 유식학을 유식 20론, 유식 30송에 결집했다. 셰친은 유식 20론에서 우리의 인식활동을 꿈에 비유하여 인식 대상의 실체성을 부인하고 인식은 식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종교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논했다. 그리고 셰친의 세가 또 다른 서적 대성 백법 명문론은 모든 유식대상을 100가지 단계를 포함시켜 체계화한 논설이다. 진나는 5, 6세기에 활약한 인물로 진나는 엄색한 이름이고 의역의 대영용이라고 한다. 불교 논리적인 인명론을 대성시켰다. 남인도 브라만 가문 출신으로 불교를 개종한 후 출가했다. 이후 셰친의 문인이 돼 특히 유식과 논리학에 정통하게 됐다. 그리고 새로운 유식학을 정립함으로써 인도 논리학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유식설에서는 견분, 상분, 자정분의 3분설을 주장했다. 저서로는 정리문론, 무상사지론, 관총상론송, 장론륜 등이 있다. 호법은 달마바라의 음력한다. 셰친의 유식 30송의 주석을 대 셰친의 사상 해석의 새로운 면을 게시한다. 6세기 중기 드라비다국 대신의 아들로 태어나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한 첫날 밤에 신방을 몰래 빠져나와 출가했다. 그의 학문은 대소승에 모두 정통했고 특히 유식학 연구의 대가였다. 그는 성유식론을 지어 유식 사상의 기반을 다졌다. 이 논설의 현대를 통해 중국을 전해져 중국 법상종 선입의 계기가 됐다. 만에 남인도 나라국 출신의 성의로 유식학과 인명에 정통했다. 셰친의 유식 30송에 대한 추석서 유식 30송 성론을 지었고 그와 대성 아비달마 잡집론, 대성 중간 성론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장 중국 당나라 때의 성의로 자신의 교리적 이문의 해답을 줄 유가 사진론을 구하기 위하여 인도로 먼 여행을 떠나다가 나란탄나에서 개헌 논사의 지도를 받고 유식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많은 불교 경론들을 갖고 기우했다. 많은 책을 가져온 현장은 당 대종의 유례없는 환영을 받아 막강한 국가적 후원 아래 여러 불경을 환영했다. 중국 유식학 계통의 법상종이 열린 기초를 닦았으며 당시 현장의 문화에는 국내외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으며 그의 번역 작업을 돕고 그 문헌들 주석에 전력을 쏟았던 사람이 구기였다. 규기는 중국 법상종의 사실상 개정으로서 자원대사 혹은 대성기라고도 불린다. 17세에 출가하여 현장의 제자가 되어 유가 유식종을 전수받고 다시 인명학을 익혔으며 28세 때 서성을 도와 성유식론을 번역했다. 성유식론의 번역에 있어서 단지 규기만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 후 성유식론의 연구에 힘써 성유식론 술기를 저작했고 법화 현찬, 대성법은 이례적 등 50%를 저술해 사람들이 그를 백본 소주 후원, 백본 논사라 하겠다. 구기는 한마디로 7세기 중 동아시아 가장 위대한 불교 주석가라도 할 수 있다. 규기는 백본 소주라고 불리듯 새로 유임된 많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주석하는 일에 자신의 온 지성을 쏟아부었다. 그 작업 중 뛰어난 것은 여러 유식학설을 한데 모아 집대성한 성유식론을 번역한 일과 성유식론 술기를 지켜선 것이다. 이 논서와 그 수성서들에부터 중국의 새로운 유식학적 법상종이 시작했으며 구기는 법상종의 최고조로 불리게 된다. 물론 그의 불법 개성과 호방에 의해서 바라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서성의 현정의 원력이 많이 작용된다. 신라 유식학은
불교 중국에서 유식학을 이념으로 한 실론종과 섭론종 그리고 법상종이 생겼다. 이에 대해 한국의 유식학은 원광법사가 섭론종을 수학했고 다음으로 신라의 원척법사가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원척법사는 15세기 중국의 유학에 처음으로 섭론종의 유식학을 전공했으며 그 밖에 대성과 소성의 교학을 연구하고 의학도 뛰어나 6개의 국어를 잘해 현장의 번역 작업을 도왔다. 원척법사는 이어서 현장법사가 도입한 법상종의 유식학을 연구해 성유식론, 유화사지론 등에 대한 연구로서 규격보다 먼저 발표했다. 이와 같이 원칙은 국위를 비롯한 중국계의 학자와 반응 달리 모든 육식학을 종합해 일성적인 사상을 건립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식학을 전공한 학교로는 원호를 들 수 있다. 원효는 해신밀경과 성유식론, 유가사지론 등 많은 유식학의 경전과 논전을 연구해 주소를 썼다. 현재 남아있는 저술 가운데 가장 먼저 저술된 것으로 보이는 이장희를 비롯해 유가사지론서와 성유식론 등이 있다. 또 원효는 대성기실론서와 건강산맥익론 등 현존의 저술의 유식학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 원효는 진제가 전한 아마라식설과 현장이 전한 아레아식을 함께 인용한 것으로 봐서 섭론종과 법상종의 유식학을 모두 통달했다고 가르쳤다. 이를 저술에 의해 신라의 유식학이 뛰어남을 알 수 있고 현재도 중국, 일본과 중국의 불자들도 신라인들의 저술을 연구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유식학은 신라의 고성인 치통과 치달, 치붕 등의 일본에 건너가 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유식학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저술을 통계해보더라도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학풍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조선시대에 이어 쇠퇴했다. 라고 학술적 논수로 아미산이 설하고 있듯이 본문으로 돌아가 상당하여 말씀하시를 천진보살은 까닭없이 밤나무 춘향년을 만들었다고 이라고 하는 것은 세친의 유식학이 학술적으로 불교를 논하였으나 이것은 이론이며 논술에 불과하다. 아무리 논술적으로 이야기해봐야 깨달은 것은 거리가 멀다. 땅을 한번 걷고 황하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이 모조리 그 속에서 어지러이 설법을 하고 있구나 하고는 바로 법석에서 내려왔다고 하신 것은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니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어 인적불이라는 백경서의 기쁜 뜻을 전하고 내려오시다는 것이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